네. 네. 토요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네. 네. 우리 그래도 새해 맞이해서 처음 보네요.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복 중에 꼭 합격해야죠. 이게 이제 가장 필요한 복인데 다른 거 막연한 이런 거 떠나서 사람들은 그 새해 첫날이 1월 1일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서민이 바랄 수 있는 복이 뭐냐? 로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그 판매점 유명한데 줄 서 있는 사진 보셨어요? 그 몇백 미터 줄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1등하고 2등 뭐 횟수만 뭡니까? 1등만 수십 번 되고 뭐 2등도 수십 번 되는 그런 판매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로또 사시면 그렇게 많이 당첨되는 데 가시나요? 그 확률이 좀 높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선호하나 봐요. 뭐 거기 줄 서 있는 사진이 제일 먼저 떠오른 그 보니까.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얻는 거 이게 좀 더 값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서 또 꼭 합격에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해봅시다. 혹시 이번 1월부터 처음 오시는 분 계시나요? 1월. 네, 한번 들어보세요. 1월에 처음 오시는 분. 네. 자, 우리가 이제 12월에 좀 잠깐 이렇게 한번 했는데 1월에 처음 오신 분은 그 12월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1월부터 아마 처음부터 쭉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처음부터 이제 쭉 돌아가서 볼 텐데, 자, 먼저 우리 목차 한번 보시죠. 목차. 이거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달에 간단하게 우리 기초 과정 하면서 이 목차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좀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처음 오시는 분은 그리고 1교시 용어의 정의 이거 설명을 혹시 좀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 같으면 그 12월 강의 있잖아요. 인강. 그걸로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그렇게 썩 중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시험에는 출제되는데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괄호 쳐가지고 이 풀이된 용어가 뭐냐 여기 써 넣으시오. 그 괄호 안에 채우시오. 이 정도예요. 5점짜리 가장 가벼운 점수. 네. 그래서 그때 그 강의했던 거 들으면 돼요.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이 용어가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 본문 내용에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좀 간단히만 체크하고 우리가 본문 내용 공부하면서 이 내용 용어를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거기 목적 한번 보세요. 자, 맨 처음 목적. 맨 첫 페이지. 자, 거기 목적을 보시면 이제 자, 이 업무 방법은 농작물 재보험의 신계약 인수 절차 그리고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신계약 인수 절차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새로운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이 농업인이 그 보험회사 여기와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인수란 말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계약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계약 가입시킬 거냐 말 거냐. 이와 관련된 절차를 다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용어의 정의에 넘어가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 7회 때부터 이거는 회사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 평가를 해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시험 보험에서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보셔도 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리고 이제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그랬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시험 보험에 이제 안 들어갑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자, 농업재해보험법 보험 법률. 이 보험 법률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업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재해보험법이 근간이 되는 법률인데 우리가 다루는 게 주로 보험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과 관련하여 이제 보험 각종 법률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 보험법 파트가 있고요. 보험편. 그리고 이제 또 보험업법이 있어요. 이런 법률도 좀 참고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감독 규정이나 회사 내교,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외에는 이 업무 방법이 따른다 그러는데 이 업무 방법이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규가 우선이고 그 법규에서 이제
규정해 놓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방법서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서 여기에 따른다 그런 얘기. 자, 그다음 자,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거기 첫 번째 이제 계약자. 자, 계약자가 이제 한마디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계약자가 누구냐면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약자는 거기 그랬죠? 농업인. 그다음에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농업인이란 말은 실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제 이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해당되고요. 그다음 임차농이란 말은 농지 소유가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그 농지를 빌린 사람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실제 농지 주인이냐 아니면 빌린 사람이냐 상관없이 실제로 재배하는 경작자. 그러니까 소유자 따로 임차농 따로 있으면 계약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임차농. 임차농이 실제로 그 농사를 짓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입자가 된다. 이 말은 가입자. 예. 물론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사정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이 농지를 임대를 했어요. 그럼 그 농지를 임차 빌린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계약 가입자, 계약자 또는 가입자가 된다. 그런데 거의 피보험자란 말은요. 이제 우리가 보험 그 법률에서 이제 보통 다루는 이론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자, 우리 농업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요. 자, 보통 피보험자는 말 그대로 이제 피해를 입어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애들 보험 가입시키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애가 다치면 애 보험금 타겟돼 가지고 애가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럼 보험금은 애 이름으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자, 계약을 한 사람은 부모니까 부모가 바로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건 누구예요? 계약자, 피보험자 같은 사람. 자, 우리가 만일 보험에 들면 우리가 계약자도 되고 우리가 피보험자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주로 애들 같으면 이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증권이란 말이 이제 말 그대로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를 증거로 삼기 위한 하나의 증서다. 그래서 아마 우리 보험 계약 들으시면 집에 보험 증권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A4 용지 크기로 좀 빳빳한 종이로 해가지고 보험 증권 이렇게 아마 집에 다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농작물 재보험 이런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런 증권 하나 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보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보험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보험의 목적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목적물인데 뭐냐? 첫 번째가 농작물. 그러니까 농작물 그 자체, 과수도 있고, 그다음 논작물, 밭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각각의 품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도 가입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과수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우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원예 시설이랄지 또는 버섯 재배 시설 이제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물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시설, 보통 우리가 하우스 또는 버섯 재배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 거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 시설도 됩니다. 이제 부대 시설이 이제 보통 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환기 시설이랄지 난방 시설이랄지 또 양액 시설 비료 주는 거, 또 물 이렇게 대줘야 되니까 관수 시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기 이제 우리가 원예 시설 파트 배우면 또 이거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 말한다는데 여기서 농작물은 뭐냐면
맨 처음 앞에 나왔던 농작물하고 달라요. 맨 끝에 나온 농작물은 뭐냐면 시설작물. 그 원예 시설 안에서 키우는 시설작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키우는 걸 보통 노지작물, 노지작물. 이 노자가 길 노자가 아니라 이슬 노자 써요. 이슬 노자. 그러니까 그냥 밖에다 이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키우는, 그냥 자연 그 상태에서 키우는 작물을 우리가 노지작물. 그리고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설작물. 그래서 그 앞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했을 때 이 농작물은 다 우리가 뭐예요? 노지작물 얘기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농작물이 뭐다? 시설작물. 시설작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먼저 우리 12월 달에 한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시설작물은 크게 뭘로 나눠요? 화훼류와 비화훼류 이렇게 나눴잖아. 그래서 이제 그 화훼류는 이제 꽃인데 딱 4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딱 그래서 백화국 장미, 백합, 카네이션, 그다음에 국화, 장미. 그래서 백화국 장미 이랬죠. 그리고 이제 비화훼류가 이제 뭐야? 이제 이파리를 먹는 엽경채류. 그다음에 열매채소 우리가 과채류 그러잖아요. 뭐 고추, 가지, 딸기, 토마토 쭉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근채류 해가지고 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가리킨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요. 자, 이제 오늘 이거 다 배울 건데 오늘도. 자, 우리 원래 보험료는, 자, 보험료는 크게 이제, 자, 원래는 이제 영업보험료예요. 근데 이 영업보험료가, 자, 순보험료와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부가보험료는 이제 보험회사가 말하자면 경비로 쓰는 거, 그러니까 운영비 있잖아, 운영비로 쓰는 거고, 이 순보험료가 이제 이거 보험료를 받아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손해평가사가 평가하잖아요. 그럼 평가 수당, 그 수당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순보험료인데, 보통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뭐냐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뭐예요? 순보험료. 그런데 이제 이 보험료를, 이 제도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일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가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니까 아주 좋은 보험이다 했는데, 이제 이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다, 이제 이것은 자, 정부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해 준대. 그럼 이제 순보험료는 얼마 지원해 주느냐? 이제 농작물에 따라 좀 달라요. 보통 다 얼마 지원해 줘요? 50%를 지원해 주는데, 특히 이제 적과전이랄지 과수품목, 그리고 벼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좀 다른데 대부분 50%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이 순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냐? 그러면 한 평균 50. 그러니까 이제 40에서 이제 다른 거 다 포함하면, 적과전이나 벼 다 포함하면 거기서는 이제 40에서 60% 이렇게 돼요. 좀 차등이 돼. 근데 이제 다른 품목들은 대부분 뭐예요? 50. 그리고 이제 또 지자체에도 지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40에서 60이면 지자체에서는 얼마예요? 예? 10%에서 40, 그렇죠. 10%에서 이런 식으로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좀, 근데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얼마 될지는 몰라. 보통 이제 정부가 50,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뭐 한 40이나 한 30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 내야 되는 것 중에 정부에서 50% 지원하는 거 빼고, 만 지자체에서 40% 지원한다. 그럼 이거 40% 빼고. 그럼 이게 이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거, 지자체가 지원하는 걸 뺀 나머지. 자, 그걸 우리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래.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국가, 이때 이제 국가 이제 정부, 자,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는, 다음에서는 다 정부라고 나와요. 그래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정부가 50에서 60 이렇게도 하고, 뭐 40에서 60 이렇게도 하고, 뭐 20에서 40 또는 30에서 40 지자체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이제 보험 모집 농협이 있어요. 자, 보험 모집 농협은 뭐냐면 그 가로 안에 이제 보험 판매 사무소 그런데, 그 옆에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 손보, NH 손보와
농작물 지휘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이나 또는 품목 농협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농업 지휘보험 운영 체계를 보면 주무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 업무를 주로 누구한테 맡겨요? NH한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H 손보가 NH 손해보험 회사가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다시 자 보험을 모집하는 역할과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평가하는 이 업무를 또 위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또 위탁을 해서 맡기는데 바로 이 모집하는 것을 어디다 맡기느냐? 여기다 맡기는 거야. 거기 지역 농협하고 뭐다? 품목 농협한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지역 농협이 있고요. 지역 농협 그리고 이제 품목 농협. 그러니까 어떤 품목만 따로 취급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뭐 배농협, 능급농협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로 있고. 이 평가는 그럼 이제 어디다 맡기느냐? 이제 이 평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국 손해평가사협회, 그다음에 농업재보험협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법인들, 각종 법인들 이제 여기다 맡겨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고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배분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때 나가서 평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 모집 농협은 바로 여기 가르쳐요. 자, 지역 농협과 자 이렇게 품목 농협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종사자. 자, NH 손해보험 자 여기나 또는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 이런 데서 이제 한마디로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임직원이나 보험 설계사 이제 이들이 종사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제 직접 이제 누구하고 그 농업인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약자죠. 이들과 말하자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죠. 자, 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하고 계약을 한 셈이냐면 누구하고 여기하고 이제 계약 체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집은 여기서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우리는 이쪽하고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비중은 없고 자, 4번의 보험의 목적 이제 이것만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4번의 보험의 목적 그 외에 나머지는 막 그렇게까지 출제할 만한 비중이 있는 내용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자 8번부터 이제 우리가 쭉 앞으로 배우면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8번에 보시면 자 과수원 농지거래인데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원래 각각 품목하면서 또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번의 보험 가입금액, 그다음에 10번의 보험 가액, 자, 그리고 이제 11번의 자기 부담 비율, 12번의 자기 부담금 여기까지. 자, 12번까지. 자,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각각 개별 품목 공부하면서 이런 용어는 다 다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번 쭉 공부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번에 연단위 복리란 말이 있고 14번에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뭐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13번, 14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건 시험에 내거나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이제 보험기간이란 말은 이제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나 보험금 받을래요 해가지고 이제 약정한 기간. 그러니까 보험 기간인데 이걸 다른 말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기간 중에 사고 나면 내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장 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장. 이 기간 중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는다. 그래서 보장 기간. 그럼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부르냐? 이 기간 중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책임 기간. 그러니까 뭐 보험 기간, 보장 기간, 책임 기간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부르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내용들은 우리 1차 과목에서 이제 보험계약 그 상법 보험편 파트죠. 네, 거기서 좀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일은 뭐냐?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그러니까 영업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랄지 토요일 지금 쉬고 있죠. 그리고 공휴일 이런 데는 그 다음 날이겠죠. 이날은 제외하고 이건 다 똑같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 뭔가 이체해서 빠져나가야 될 딱 날짜 정해놓은데 그날이 빨간 날이다. 그럼 그 다음 날이잖아요. 같은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17번의 표준 수확량과 18번의 평년 수확량.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입 수확량도 그러고 가입 가격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21번의 미보상 감수량. 자, 여기까지. 자, 17, 18, 19, 20, 21 다 묶으면 이제 오늘 배우면서 이거 다 본문 내용. 자, 각 품목에서 다 배울 거예요, 이거. 자,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기 일단 놔두시고. 그리고 이제 22번부터 보세요. 자, 꽃눈이 뭐냐?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꽃눈. 자, 이제 식물에서 꽃이 될 눈을 말하는데 암술과 수술이 성장할 때까지 턱이나 화관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니까 꽃잎이 이렇게 나무 가지에 붙는 부분을 턱이라고 그래, 턱. 거기에서 이제 보호된다. 그 다음에 꽃눈 분화란 말이 이제 우리가 참다래, 이제 과수 품목에서 참다래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양 조건이나 기간이나 기온, 일조 시간 등 필요한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이제 꽃눈 분화 이렇게 하고. 그리고 24번은 꽃눈 분화 기, 이제 기자가 붙으면 어느 한 때를 가리켜 이제 시기. 그럼 이제 꽃눈 분화기는 보통 꽃눈 분화가 어느 정도 50% 정도 진행된 때를 말한다는데 여기 50% 이제 이런 건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꽃눈 분화가 50% 진행될 때 꽃눈 분화기란 말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초발하는 말 그대로 이제 신초 새로 자라는 핵가지를 신초라고 그래요. 1에서 2mm 정도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신초가 발아 이제 막 싹이 나온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신초 발아 기라고 했을 때는 그럼 전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냐? 이것도 어느 정도 50% 정도 발아한 때. 자, 그러니까 꽃눈 분화기, 신초 발아기 둘 다 얼마?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 개화기입니다. 자, 개화기란 꽃이 피는 시기를 말하며 작물의 생물 조사에서 개화기는 자, 여기도 기자가 붙으니까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었을 때 40% 정도 핀 날. 자, 이때는 개화기. 자, 그러면 꽃눈 분화기, 신초 발화기는 50%인데 개화기는 얼마? 40%.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개 사요 안 사요 이랬죠? 나 안 사요 하면 사자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50%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수확기는 이제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그럼 수확기가 과수원만 수확하냐? 논작물, 밭작물은 수확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고쳐야 돼 용어. 아까 앞에서처럼 농지가 뭐예요? 과수원이라고 가로 열고 농지라고 써줬잖아요. 여기도 그런 말을 써줘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우리는 척하면 찰떡까지 알아듣죠? 네, 우리는 그래서 자, 그래서 어쨌든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 수확하는 기간이 다 수확기입니다. 꼭 과수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농기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년 착과락은 앞에서 아까 평년 수확량이란 말 나왔잖아요. 자, 논작물, 밭작물은 다 평년 수확량이란 말을 쓰는데 적과전 종합이연 그러니까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이 품목만 무슨 표현을 쓴다? 평년 착과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거 나중에 적과전 할 때 또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적과후 착과수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과수 품목 같은 경우는 적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거리를 막는다 그러. 해거리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과일은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수확량이 떨어져요. 영양분이 막 너무나 많이 뺏기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크지도 않고 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거 부딪혀 가지고 상처가 나서 오히려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열매만 이렇게 골라서 남기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걸 적과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솎아내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솎아내기. 이렇게 과일을 적당하게 솎아내서 남아있는 게 뭐다? 착과, 달려있다 착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수는 항상 적과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 낙과도 있어요. 특히 감 같은 건 저절로 알아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솎아내기를 하고 자연 낙과도 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잘 연결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확기에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끝나고 남아있는 건, 그 나무에 달려있는 거, 이걸 적과후, 착과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얼마 되느냐, 실은 이걸로 우리가 이제 수확량을 계산하죠, 실은. 자, 그래서 아마 이 과목에서 이제 이런 거 여러분이 다 배우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과수품목은 이제 현장에 가서 이거 다 조사하고 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이제 방금 이제 다루지 않았던 것은 이제 우리가 품목에서 다 다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 자, 진도표 받으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논작물부터 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아마 책에는 적과전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우리 이 업방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이제 질려서 공부하려고 했다가 나 못해요 하고 환불받고 갈까봐, 도망갈까봐 일단 붙들어 놓기 위해서 좀 쉬운 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가 또 잘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마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바로 벼예요. 우리 농작물 이 제2보험 중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먹거리. 자,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 혹시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그 진도표 없으신 분은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도표 그 잘라서 맨 앞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찾을 때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게끔. 네. 자, 22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벼도 또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있는 개별 품목은 딱 뭐예요? 벼예요, 벼. 그리고 이제 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저 뒤에 이제 우리 원예 시설 있죠. 원예 시설에서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개별 품목 중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거 벼밖에 없어요, 실은. 자, 그만큼 이제 벼가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본데. 자, 봅시다. 농가라고 말 나왔네. 그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 통칙에서도 이제 용어의 정의가 쳐서 이제 계약자가 누구냐? 그 계약자가 농가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또는 법인인데, 보통 이제 우리 영농 법인들 많이 있잖아요. 법인 형태로 이제 규모 크게 이제 지은 그런 이제 농사. 그래서 법인도 이제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 자, 이거 아까 통칙에서 나왔어요. 한 덩어리 토지 개념이다. 그래서 필지나 지번과 관계없이. 자, 이제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 원래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지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기다 어때요? 금을 그어 가지고 경계를 삼아서 여기까지는 네 거, 여기서부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 구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나눈 거, 이걸 필이라고 그래요. 이 필자가 이제 부필자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제 다 이렇게 나눠놨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아마 지적 법률을 보면, 지적법 같은 데 보면 이 필지 단위로 이제 토지가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도 말하자면 여기에 토지가 존재한다는 거 호적이 올려. 우리 사람 태어나면 호적이 올리죠. 없던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물도 없던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호적이 올리듯이 그 호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건축물 대장.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토지는 뭐예요? 토지 대장. 그래서 이제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호적이 올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토지 대장인데, 거기에 필지 단위로 이제 등록이 되고요. 토지 등록이 되고, 그리고 지번이 다 붙게 돼 있어요. 토지 지번. 필지. 자, 그런데 이런 거 상관없이 농작물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 어떤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필지가 나눠졌어요. 자, 여기는 뭐 1-1번지, 1-2번지, 저는 21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필지가 나눠졌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다 똑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뭐다? 하나의 농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한 덩어리 토지다. 이걸 농지. 그다음에 이양. 이양은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모내기 같은 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양. 근데 이제 이양은 이제 기계로 하느냐, 손으로 하느냐인데 요즘은 다 어떻게? 다 기계로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골서 어려서는 다 손으로 일일이 모내기 하고 그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모내기 못자리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줄로 잡아서 거기 표시해서 일일이 손을 신고 오라이 해가지고 막 넘기면서 막 그때 그거 해보셨죠?
아마 안 해봤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 한번 해보세요. 오라이 하고 넘기면서 막 그거 해보고 싶어서 막 한 번만 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모내기 할 때 꼭 쫓아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냐? 우리 시골에서 유일하게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모내기 할 때예요. 모내기 할 때 점심은 쌀밥 줘요. 왜? 우리가 쌀을 심는 의미가 있어서. 다른 데 우리 시골 맨날 꽁보리밥 먹고 자라왔는데 그때만 쌀밥 줘요. 그러니까 그건 먹고 싶어서 막 모내기 열심히 일하러 다니고. 재밌어요. 참 재밌는 추억인데 요즘 애들은 불쌍해. 저는 진짜 그런 추억도 없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추억으로 사는데 과거 회상하면서 사는데 요즘 애들은 뭘 회상할까? 게임. 나 요즘 애들 불쌍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 이양이고 이제 손으로 하는 건데, 못자리에서 이제 기른 거를 농기로 옮기는 거. 이제 밭작물 같으면 이걸 이제 정식이란 말 쓰죠. 정식한다 또는 이식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벼만 무슨 말을 써요? 이양.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직파입니다. 직파는 그냥 막 벽실을 갖다 뿌리는 건데 여기 담수 직파라면 담수 물이 담겨 있는 논 거기다 뿌리는 게 이제 직파. 그러니까 건파도 있어요. 그냥 물기 없는 그 한데 뿌린 건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주로 우리 담수 직파 이게 이제 가입 대상이 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TV 보다 보니까 그 뭐 세계 테마형 이런 거 보다 보면 저기 동남아 이런 데 보면요 밭에다 이렇게 벼를 키우는 걸 저도 처음 봤어요. 논이 아니라 밭에다 거기다 키우는 벼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 뿌리는 게 이제 건파죠. 근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수확량이 현저히 좀 떨어지죠. 기상 조건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담수직파 하더라도 이게 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양이냐 직파냐라고 했을 때 이양은 우리가 옮기는 건 잘 알지만 직파라고 했을 때는 항상 뭘 떠올려야 돼요? 거기 담수직파 건파가 아니에요. 담수직파를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수가 뭐냐면 이제 벼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왔다. 이제 밖으로 나왔다. 순수. 이제 출수. 이때 숫자는 물 숫자가 아니라 이삭 숫자예요. 나올 출자. 그러니까 이삭이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출수기라고 했을 때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삭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70%. 자, 이거 외워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나왔어. 아까 꽃눈 분화기 50%, 신초바라기 50%, 개화기 40%, 출수기 이 네 개는 외워야 돼. 그래서 각각 가로 넣어가지고 이거 써넣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5점짜리 가장 기초. 근데 뭐 다 외웠죠 이미. 개 사유 안 사유 하고 나머지는 50이고 출수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출수기 여기 치읓이잖아요. 치읓이니까 70 여기 치읓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외웠어 우리.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외워갑니다. 이제 우리가 1, 2, 3개월 과정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외워가는 거 이제. 자, 그다음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까 다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보험의 목적부터 들어갔는데, 자, 자, 우리 1과목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를 먼저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우리 1과목 각 품목별로 지금 벼만 특별하게 뭐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품목은 없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되냐? 거기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란 말은 어떤 품목이 이 보험에 가입되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 그랬죠? 자,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또 이번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넘기면 뭐가 나와요? 큰 보험 보험 기간. 그 큰 목차 보시죠. 보험 기간 나오죠. 그러죠? 네. 보험 기간 나오고. 자, 그러니까 보험 기간.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이게 나오고.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보험료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료 내서 이제 사고가 발생 뭘 받아요? 보험금.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타려면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해가지고
자,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뭐 또 이제 미경과 비율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이런 건 놔두고 좀 중요한 거 이거. 그러니까 다른 품목도 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상품 내용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상품 내용. 그리고 이제 또 두 개 파트예요, 크게. 그럼 이제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자, 231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인수. 자, 231페이지. 자, 이거 계약 인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 보험 가입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보험 가입 자격. 자,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 가입 기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지자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자기. 자, 그리고 이제 자, 보험 가입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인수 제한 목적물이 나와요. 자, 인수 제한 목적물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수가 제한된단 말은 보험 가입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야. 이거 안 받아준다 이거고. 이거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했어요? 마지막으로 인수 관련 수확량. 네.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죠 또.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두 파트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어디든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항목에서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거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 파트. 가끔 이제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끔 물어보는데 그렇게 출제 비중은 없고 이거 두 개. 그리고 여기서는 각 항목별로 다 우리가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각 품목별로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를 확실히 알면 나머지는 이제 그냥 차이점만 한두 개 체크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은 좀 두꺼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 2, 3월 지원하고 4월, 5월, 6월, 7월 가면 할 게 없어서 막 심심해서 괜히 엉뚱한 거 막 깊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차라리 그때는 뭐하냐, 이 과목에 신경 써서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고 막 해야지, 괜히 막 엉뚱한 거 하니라고 막 시간이 남는다고 막 이런 거 다 외운다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엉뚱한 데 힘 빼지 마세요. 그때 이 과목 문제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자, 225페이지 봅니다. 자, 그럼 225페이지 자, 보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품목별로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목차에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 각각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 목적을 다 암기해야 되느냐인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또 이것도 비슷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품목 그랬죠? 자, 이것은 대부분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 이제 보험 약관이라는 게 뭐냐? 자, 보험회사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보험 계약하고 싶은 사람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보통 우리 계약은 어때요? 서로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마음에 든다. 그럼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보험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 다 잡아먹어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과 일일이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약관을 만들어요. 이 약관을 만들어서 당신 말이야, 우리가 보험 가입 받아주려면 이 조건을 할 텐데 계약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약관을 보고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계약이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생명보험이나 신체보험이나 뭐 다른 다 보험도 화재보험 다 그래요. 이렇게 다수의 많은 사람들 상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여기에 따라서 계약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은 손을 못 대고 할 건지 말 건지 선택 결정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부합계약 이런 말을 써요. 부합계약. 자, 그래서 이렇게 약관에 따라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제 증권에 기재된 품목 해가지고 이제 증권이 나온다고 그랬죠. 보험증권.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증거로서의 하나의 서식인데 이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둬요. 그래서 이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의 기재는 품목하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통 외우냐면 보험증권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 대부분. 그럼 이제 보험증권이면 보험약관, 보험증권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또 헷갈릴까봐 저는 예전에 약관증권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이게 조금씩 달라요. 품목별로.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만 여러분이 조금씩 체크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변은요.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 자, 여기 체크하세요. 이양된 벼. 거기다 동그라미. 이거 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자, 5회 때 보험의 목적 이거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양된 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논이나 밭에. 자,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심어져 있어야 뭐예요? 어떤 자연재해로 피해가라는 게 있잖아요.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벼도 마찬가지. 이양돼 있어야 이게 보호 대상이 된다. 보장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료 납입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농작물 같은 1년 농사잖아요. 그럼 이제 해마다 보험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언제부터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납입은 계약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험료 초에 보험료를 납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보험료 납입일 이 말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그때 그 연도 이렇게 보셔도 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판매 개시 연도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자, 그래서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 그럼 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4월 정도 이럴 때 가입을 하고 그리고 5월 달 정도에 모내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이제 수확하니까 늦어도 10월 이 정도 많이 수확하죠. 그래서 늦게 하는 사람 뭐 11월까지도 하는데 그 해 그러니까 다음 해 이렇게 1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 이렇게 돼. 속하는 해. 그러니까 그 해 가입하고 그 해 수확하고 예. 근데 어떤 품목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한 해가 넘어가. 그러니까 주로 가을에 뿌려서 봄, 초봄 그러니까 초여름 5월이나 6월 이때 수확하는 거. 가을에 뿌려서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런 게 이제 이듬해 수확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표현만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여기 보상하는 손해 거기 보시면 자연재해가 있네요. 자, 자연재해 보니까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의를 쭉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연재해가 어떤 게 있는가 이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어요? 네. 태우가 냉동 설한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앞글자 동그라미 썼다. 태우가 냉동 설한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앞글자 따면 이렇게. 자, 근데 이제는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 그 옆에 정의 이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태풍 피해가 뭐예요 하면 기상청 태풍주의보 이상. 주의보 이상 그랬으니까 태풍주의보다 더 센 거 윗단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 그랬잖아요. 그럼 태풍주의보다 윗단계가 뭐예요? 경보. 그러니까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령할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무슨 피해냐? 쓰세요. 태풍 피해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근데 뭐 몰라도 태풍주의보 이상 피해 그러니까 이거 태풍 피해라는 거 금방 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쉬운데 이제는 조금 어때요? 시험도 이제 횟수가 많아지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정의를 써놓고 거기 가로 안에 이 용어를 쓰시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태풍 피해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때? 그럼 좀 짜증 나려고 하죠? 근데 출제자가 이렇게 낸데 뭐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일찍 하지. 왜 늦게 가지고 점점 어렵게 낼 때 와서 이제 자,
그런데 한두 번 있다 보면 이것도 어때? 숙달 돼요. 그래서 태풍, 우박 이렇게 쭉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딱 그 도표를 사진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서 갤러리에 저장해 놓고 왔다 갔다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수시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요, 좀 낼 만한 게 있어요. 딱 보면 좀 특정지인 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냉해 같은 거, 냉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창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냉해 같은 건 좀 잘 알아요. 한해도 조심하세요. 이거 추운 게 아니라 가뭄 피해를 한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지속적인 강우 부족 그런데 장기간이란 말이 뭐예요? 오랜 기간. 지속적인 건 뭐예요? 계속. 같은 말 아니에요? 장기간도 오래고 지속적인 것도 오래고 참 보다 보면 웃겨요 아주. 뭐 그러죠 뭐 장기간에. 그러니까 지속적인 강우 부족. 그러니까 조금씩 왔다 어친가 이런 것도 좀 피해라고 본다는 얘기인데 강우 부족으로 인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그런데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자, 이런 것도 조금 참고해 놓고요. 자, 폭염이 원래 없다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폭염도 알아두세요.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염, 매우 심한. 자, 이 정도 뭐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 조수입니다. 새 조자 짐승 숫자. 그래서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요. 화재는 이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고요. 그 다음 병충해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보통 이제 병충해는 없어요. 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럽니다. 자, 보통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걸 다 보장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종합위험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모든 재해 다 보장해 주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병충해는 원래 없는데 이렇게 병해충으로 인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가끔 우리가 병해충이 맞아요 아니면 병충해가 맞아요 그러는데 뭐가 맞아요 하면 병해충 병충해 뭐가 맞아요? 같은 말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의미는 달라요. 병해충이란 말은 병과 해충을 말해요. 병과 해충 그러니까 병과 벌레. 그런데 병충해란 말은 병과 이 해충으로 인한 뭐예요? 피해. 그러니까 여기는 병충해로 인한 피해 이걸 줄여서 병충해라고 그래. 해.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걸 정확히 써줘야 되니까 정확히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이게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 품목 중에 병해충 그러니까 이럴로 인한 피해 다시 말해 이제 병충해잖아요. 이거 보장이 되는 품목이 몇 개 있어야 하면 몇 개? 4개? 그럼 뭐가 있어요? 한번 다 4개를 해서 자, 지금 여기 벼, 고추, 감자, 복숭아 그렇죠 4개. 그럼 이 4개를 잘하니까 자 과수 중에는 복숭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 이렇게 있어요. 여기만. 그런데 자 복숭아는 모든 병해충이 다 보장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세균 구멍병이라고 딱 하나 있고요. 우리가 안 배웠는데도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벼 같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총 몇 개예요? 7개만. 그리고 이제 감자나 고추는 모두 다. 자, 여기는 이제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벼 봐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5회 때. 이거 쓰시오. 이거 쓰세요 나오는데 자, 보장하는 병해충 봅시다. 흰잎 마른병. 자, 이거 일단 앞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흰잎 마른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 마른병, 가시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 마른병 해가지고 일단 앞 글자 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혹시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이제 암기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흰 줄 3개는 도깨비가 먹은 벼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흰 줄 3개는 도깨비가 먹은 벼다. 그래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흰이 뭐다? 흰잎 마른 병. 줄이 줄무늬 마른 병. 세균성 벼알 마른 병. 도열병, 가시무늬병, 먹노린재, 그 다음에 벼멸구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병, 해충 그랬잖아요. 그럼 이 중에 병과 해충, 벌레가 있어요. 대부분 병인데 벌레가 뭐예요? 그럼 여기 병이란 말이 없는 거 찾으면 돼. 쉬워요. 벼멸구 있고 또 먹노린재 있잖아요. 병이란 말이 없는 거. 여기는 벌레예요. 벌레. 자, 그래서 여기 먹노린재와 벼멸구 이것은 벌레입니다. 벌레, 충, 벌레. 그리고 다 병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병. 여기만 벌레. 특히 이제 벼멸구 이런 것 꽤 많죠. 그래서 벼멸구 특히 막 진딧물 막 엄청 많이 생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벼는 병해충도 보장이 된다는 거. 그런데 모두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7개 항목만 보장. 이거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또 쓰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쓰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보상하지 않나요? 자, 근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공통이에요. 자, 1번부터 거기 8번까지 총 8개 항목 있잖아요. 자, 이것은 거의 다 공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8개 거의 공통인 것은 외우자 이거예요. 자, 8개.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 특징적인 거 이제 한두 개 있으면 그것은 따로 이제 체크하면 되죠. 그럼 일단 8개입니다. 자, 뭐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거 쓰다 말았어. 과실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맨 앞에 계자 동그라미 계약자의 계자. 그 다음에 수학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이때 이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거. 이제 본인들 잘못이니까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진다. 자, 맨 앞에 수확기의 숫자. 그 다음 제초 작업이나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보상 안 해준다. 그래서 자, 통상적인의 통자. 자, 그럼 여기서 그 제초 작업은 이제 우리가 풀 베는 거고, 시비 관리가 뭐예요 하면 시비 관리 모를까 봐 그 밑에 박스 해가지고 또 이것도 추가된 거 이번에. 그래서 시비 관리가 뭐냐? 수확량 또는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료 성분을 토양 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료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4번째 조심하세요.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은 보상 안 해요. 원칙은. 그러니까 이 말 써줘야 돼요. 그리고 단서를 달아야 돼. 특약. 특약으로 일부 병해충 피해 보장해가지고 7종 있죠. 그러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원래 여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거 종합위험이잖아요. 이것은 뭐에서? 주계약에서. 그러니까 주계약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약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특히 7개는요 특별약관, 그러니까 이걸 특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이거 보장 받고 싶다. 근데 나는 이거 보장 안 받을래. 가입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 말고. 그래서 이제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험료가 추가가 또 내야 되죠. 이거는 특약 보험료. 자, 그래서 일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 자, 직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원칙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약으로 이거 가입을 했을 때는 7가지 이것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재해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자, 그러면 4번은 이제 병해충의 병자 동그라미. 병자. 그리고 5번에 댐에다 댐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하우스나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 그랬죠? 자, 맨 앞에 하우스의 하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 자, 기상특보 발령지역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그랬네요. 자, 그래서 기상특보의 기자 동그라미. 그래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겠어. 맨 앞에 보상하는 보자. 자, 그래서 8개입니다. 4개씩 끊어서 외우세요. 개수통병 이렇게 끊고 댐하기보. 개수통병 댐하기보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자,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또 기상특보 관련 지혜가 뭐냐 이제 쭉 해놨죠. 그러니까 태풍이나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폭염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아는 개념들이죠. 자, 그다음 이제 보험 기간. 자, 이제 이것 중요합니다. 자, 벼에서는 이제 보험 기간 중요합니다. 꽤 내용도 많잖아요. 왜 많냐? 보장하는 게 많으니까 지금 보장하는 게 많으니까 기간도 세분화돼 있어요. 지금 자, 세분화. 자, 그럼 먼저 위아래 이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통약관은 총 몇 개로 나눠졌냐면 5개죠. 그리고 특별약관 보니까 병해충 보장은 몇 개예요? 4개. 하나가 없죠.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양 집합 불능 보장 메인 위에 첫 번째 있는 게 없죠. 자, 그러면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특별약관은 거기 보면 따로 볼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똑같아. 그 보통약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고 뭐가 없다?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이것만 없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따로 외울 거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 보이는데 자, 특별약관은 따로 없다. 그런데 왜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특별약관 병해충 보장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양 아예 자체를 못 했어. 그러니까 심어져 있는 게 있다 없다? 심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해충이 있을래야? 없어요. 그래서 그래. 병해충이 없어요. 아까 우리 보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의 목적이 이양된 벼. 이양돼 있어가지고 뭐가 심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능이니까 아예 심어져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뜯어먹을 병해충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외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자, 보통약관에서 5개 있잖아요.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다 체크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양 집파, 자, 불능 보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장 개시, 또 다른 데는 보장 시기,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자, 일단 언제부터예요? 계약 체결 24시부터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약 체결 24시에서 언제까지요? 7월 30일. 그러니까 이 날짜는 넘으라 넘지 마라. 넘지 마라.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양 한길 이렇게 얘기해. 이양 한길. 자, 이 날짜를 그래서 우리가 이양 한길. 왜 그러면 이 날짜를 넘으면 안 되나요? 자, 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운데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라죠? 그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모내기가 돼 있어야지. 그 경작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한 기간. 그게 보장이 되어야 이렇게 쭉 자랄 텐데 너무 늦게 해버리면 경작 기간이 줄어가지고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수량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농사는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적어도 그 때가 여기까지는 된다 이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양 한길 그래요. 자, 그러면 이양 직파불능이란 말은 모내기를 했는데 아예 모내기한 이양 이게 아예 못할 정도로 못할 정도로 뭐야 그런 기상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내기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러니까 이제 막 한때 시골에서 막 가뭄 이런 데 오면 막 사람들 어때요? 모내기 해야 될 철이 다가오는데 물이 없어서 가뭄으로 막 어때요? 저수지에 끌어다가 해야 되는데 저수지도 다 말라 비틀어 가지고 그러면 막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포기하면 그게 이제 이양집파 불능 보장이다. 자, 그래도 이제 농사하려고 이제 좀 뭐야 로타리도 치고 뭐야
쟁기질 이런 것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비용 챙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2양 제2지파 보장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제2양 제2지파. 자, 여기서는요 불능이란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수험생 중에 의외로 여기다 불능이란 말 같이 써. 막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여기는 불능이 아니라 제2양 그냥 제2지파 보장이에요. 여기는 불능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는 뭐냐는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했잖아요. 모내기를 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막 뭐가 떠가지고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모내기에 놓은 그 뭐가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하나도 없어. 그럼 다시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다시 이양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이양하니라고 또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거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 그래서 제2양 제2지파. 그럼 이건 언제냐? 이거 2양 지파 완료일입니다. 계약 체결 아니라 2양 지파 완료일. 자, 완료일 몇 시? 24시입니다. 24시. 이때부터 이것도 뭐예요? 7월 30일. 어차피 모내기는 이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2양 재직파 하더라도 이 기간이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한 5월 정도에, 자 5월 정도에 모내기를 했는데 6월 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뭐가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6월 한 중순경이나 7월 초에 다시 했단 얘기예요. 다시. 그게 제2양. 그러니까 7월 30일 넘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게, 자 2양 지파 불능 보장 받았어. 그럼 보험금 지급하면 이거 계약이 어때? 계속 유지되고 소멸돼요 하면? 이건 계약은 소멸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모내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를 못 하니까 이 논에다 이제 다른 작물을 심든가 뭐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계약 유지돼야 한대요, 이거는? 이건 유지되죠? 다시 뭐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이 뭐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작 불능입니다. 자, 경작 불능 이제 세 번째. 자, 이런 경작 불능 보장은 말 그대로 경작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2양도 했어요. 또는 제2양 재집화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또 폭염이랄지 또는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이제 조금 이따 나와 이거 조건이. 자, 그랬을 때 이제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자, 이거는 언제부터? 2양 집화 완료 24시입니다. 자, 이때부터 언제까지? 이거 체크하세요. 출수기. 자, 대부분 다른 작물은 이제 수확 개시 전 이러는데 여기만 출수기 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출수기 전. 아까 출수 어느 정도 돼야 출수기라고요? 70% 정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수확 불능입니다. 자, 수확 불능. 자, 거기 또 형광펜 하세요. 수확 불능. 자, 이 수확 불능 보장은 오직 벼에만 또 있습니다. 품목 중에. 그러니까 벼가 이렇게 보장이 많이 돼요. 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작물이다 보니까. 자, 그럼 수확 불능 보장도 자, 2양 집화 완료일 24시입니다. 자, 이때부터 그다음에 수확기 종료 시점 그랬죠? 자, 여기는 이제 수확 불능이니까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자, 그런데 한계일세 얼마를 넘을 수 없다고요? 11월 30일을 초과 없어. 우리가 벼는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럼 가을은 9월, 10월, 11월 이걸 가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을 11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11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자, 그다음에 수확 감소 보장. 자, 원래는 다 모든 품목이란 뭐예요? 수확 감소 보장입니다. 원래는 다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수확 감소는요. 자, 이것도 이제 2양 집화 완료 24시에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것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자, 수확 불능 보장이나 수확 감소 보장이나 시점이 어때요? 같죠? 네, 같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 불능은 뭐냐면 이제
경작 불능 단계가 아니라 이제 수확할 때쯤 됐는데 어때? 또 느닷없는 또 자연재해가 하죠. 이거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주는 거고 수확 감소는요. 쭉 이제 경작을 하다가 이제 자연재해가 좀 있어가지고 자 경작 불능 정도는 안 될 정도 한 30% 40% 정도 피해는 발생했어. 그럼 나머지는 계속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확을 했더니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그때 이제 보장받는 거 이거요. 이건 아예 수확을 안 한 거고요. 수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해나 병충해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보장받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험 기간 뭐 복잡하게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외우는데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이것만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약 병해충 보장은 뭐만 없다고요? 이것만 없어요. 나머지 그대로 이거 그대로 이제 여기다 플러스 이제 병해충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 기간 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험 가입 금액부터 이제 보죠.